국내 독자 설계로 건조된 두 번째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이 진수되면서 군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에서 허행된 장보고 3 배치 1, 2번 함인 안무함 진수식 축사에서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국방부가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에서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이 같은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해군 잠수함은 배수량을 기준으로 장보고 1, 2, 3으로 나뉘며 배치는 같은 종류로 건조되는 함정들의 묶음을 가리킨다. 배치 1에서 2, 3으로 갈수록 함정 성능이 개선된다. 이번에 진수된 안무함을 포함해 해군이 현재까지 확보한 잠수함은 총 20척으로 모두 디젤 추진 체계를 갖췄다. 여기에 향후 추진될 장보고 3 배치 2 사업 역시 디젤 추진 체계의 3,600톤급 잠수함으로 확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이 올해 들어 공식화한 4,000톤급 잠수함은 장보고 3 배치 3 사업의 일환으로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그간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결합하면 핵잠수함 건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특히 3,000톤급 잠수함을 기점으로 1987년 독일과 첫 잠수함 구매 계약을 체결한 지 약 30년 만에 잠수함 설계국 반열에 오르면서 이런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핵잠수함의 가장 큰 강점은 핵연료에 의해 수중에서 사실상 무한대로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사시 상대의 잠수함을 추적, 대응하는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의 경우 축전지 등을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잠안 기간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수면 위로 주기적으로 부상해 스노클링을 해야 한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또한 핵잠수함은 평균 시속도 30노트 정도로 디젤 잠수함과 비교해 월등히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 등 예측이 어려운 해양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핵잠수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연안 중심의 우리나라 해상작전 환경상 핵잠수함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된다. 한미원자력 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군은 현재까지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은 공식화하면서도 핵잠수함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일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국방중기 계획 발표 당시 기자들과 만나 배치 3의 핵추진 방식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서욱 국방부 장관 핵추진 잠수함 추진 검토 중.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 이어 고위 정부 당국자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한 것이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경항공무원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핵추진 잠수함 역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10일 오포조선소에서 진행된 3,000톤급 장보고 3 배치 I 2번 함인 안무함 진수식 축사에서도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 4,000톤급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의 이런 발언을 두고 군의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이 사실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거란 해석이 나왔다. 군은 향후 3,000에서 4,000톤급 잠수함 9척의 건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에서 9번함을 핵추진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호동, 청산리 전투 승리 주역 안무장군, 잠수함으로 부활. 북한 남성이 최근 강원도 동부 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월남한 것과 관련해 군이 경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서욱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철책 월남은 경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경계 실패 아니냐는 질문에 그동안 군이 경계에 실패한 게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고, 서 장관도 같은 입장에서 국회에서 설명을 한 것이라며 전방에서 이동하는 미상 인원에 대해서는 식별을 하고 그 다음 작전 절차에 따라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경계 실패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전초 작전의 특성상 GOP 중심에서 차단해 봉쇄선 안에서 귀순자를 신병 확보한 것은 작전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군은 철책 전방에서 조기 식별하고 작전을 완전하게 종결하는 것을 최선으로 한다며 철책에서 넘어오는 장면부터 GOP 중심에서 관측하고 그때부터 차단 작전을 진행해 봉쇄선을 안에서 종결시킨 것은 절차대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정비태세검열단의 현지 조사와 관련해서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 특히 광망에 대한 부분은 기능 발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며 합참 차원에서 감시 사각 지역 등 GOP 경계작전 체계를 정밀 진단하고 감지와 연계된 대응 체계를 실질적으로 보완할 방안을 마련해 경계작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0주년을 맞아 승전의 주역이었던 안무 장군이 3,000톤급 차기 잠수함으로 부활했다.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에서 중형급 잠수함 입원함인 안무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진수식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참석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됐다. 이날 진수식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 최호천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이성군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안무 장군의 증손자인 강영구 씨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진수식에서는 여성이 진수주를 절단하는 해군의 관습에 따라 서 장관의 부인 손소진 여사가 함정에 연결된 진수주를 끊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축사에서 머지않은 미래 우리 해군은 핵심 전력인 경항모와 함께 한국형 차기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갖춘 선진 대한해군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에 진수되는 안무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세계 평화에 기여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름을 더욱 빛내줄 것을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무함은 지난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한 창화함의 연창보고 3급 두 번째 잠수함으로 국내에서 설계해 건조한 된 잠수함이다. 길이 83.3m, 폭 9.6m의 수중 최대 속력은 시속 37km이며 탑승 인원은 50여 명으로 일본 함인 도산한 창화함과 동급이다. 해군 관계자는 잠수함의 한 명으로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기여한 인물의 이름을 사용해온 전통에 따라 차기 잠수함 이번함에 안무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안무함은 앞으로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에 해군에 인도돼 실전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883년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생한 안무 장군은 대한제국 진위대 출신으로 일제 군대 해상에 항거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1918년 국민회군 사령관으로 독립군 400여 명과 국내 진입 작전을 수행했으며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참전해 일본군을 대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안무 장군은 1924년 일본 경찰의 습격으로 총상을 입고 체포돼 그해 순국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0년 그의 공헌을 기려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천안함 폭침 일본 어뢰의 비밀 추성화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 2010년 5월 국방부에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일본이란 글씨가 적혀있는 북한 어뢰 추진체 잔해. 동아일보 TV. 하란 매직으로 일본이라 쓴 어뢰 추진체 부품은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결정적 증거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은 일본이란 글자에 대해 온갖 음모론을 제기해왔다. 일본은 도대체 왜 적혀있던 것일까? 북한에서 어뢰를 오랫동안 다루어봤던 전문가가 최근 탈북해 국내에 들어왔다. 그를 만나 전해들은 답변은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이해가 잘 돼 10년 동안 우리가 이런 단순한 걸 몰랐단 말인가 싶어 허탈할 지경이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옮긴다. 잠수함 함장이라 가정해보세요. 어뢰를 쏴야 하는데 몇 발을 쏴야 할지 모를 때 어느 어뢰부터 쏘겠습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어뢰부터 발사하지 않겠습니까? 북한 잠수함은 탑재된 어뢰의 생산 연도, 부품 및 정비 상태 등을 다 따져 어뢰 발사 순서를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가령 북한 최대 잠수함은 수상 수량 1700톤, 수중 수량 1919.36톤인데 앞에 6발, 뒤에 6발, 예비 2발, 모두 14발의 어뢰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사 순서 1번부터 14번까지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어뢰를 내년 10에서 11월 모두 내려 정비합니다. 이듬해 1월 정기훈련을 앞두고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일이죠. 특히 바닷물과 해풍에 노출돼 있는 해군 무기나 탄약은 녹이 슬고 윤활유도 굳어지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 정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잠수함 전대는 어뢰관리 조종대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뢰는 방향, 침로, 심도 등을 조종하는 숫자 조종기를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를 분해해 알코올과 B-70이라는 휘발유로 닦고 다시 윤활유를 새로 발라 조립합니다. 그런데 정비철에는 여러 잠수함에서 내린 어뢰 수십 발이 변기창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럼 정비할 때 부품들이 섞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해당 잠수함의 1번 어뢰는 부품에도 1번이라 쓰고 3번이면 3번이라 쓰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어뢰는 정비한 뒤에도 신뢰할 수 있는 1번 어뢰로 남게 됩니다. 설명을 들으니 쉽게 이해됐다. 북한은 천안함 공격 때 매뉴얼대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1번 어뢰를 싣고 온 것이다. 또 천안함 피격 7년 전 한국 태역에서 발견된 북한이 유실한 훈련용 경어뢰에 왜 사고라고 적혀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참고로 한국 해군은 어뢰를 정비할 때 매직으로 1번, 2번이라는 식으로 쓰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1번이라고 한글로 적을 일도 없다. 북한의 전투용 중어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거 소련에서 수입해오다 나중에 이 어뢰를 복제한 중국에서도 사오긴 하는데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사이즈가 다르면 잠수함에서 쓸 수가 없어요. 중어뢰는 길이 7.738m, 지름 533.3mm, 어뢰 무게 2톤, 속도가 51노트입니다. 장량량은 TNT 200kg입니다. 어뢰 발사관 지름은 어뢰 지름보다 약 2mm 큰 535.3mm입니다. 전투 사거리는 4km이지만 그러면 명중률이 너무 떨어져 2km 안에 접근해 발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어뢰 돌격거리라고 합니다. 북한 어뢰 장량량이 TNT 200kg이라는 것도 중요한 증언이다. 천안함 피격 당시 백령도 지진 관측소에는 TNT 약 180kg 규모의 폭발이 감지됐는데 이를 근거로 북한 어뢰의 장량량이 250에서 300kg이니 이는 어뢰 폭발로 볼 수 없다는 주장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천안함 피격 브리핑 때 국방부는 북한이 자체 생산한 CH-T-01이 어뢰를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료원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북한제 어뢰는 수입 중어뢰보다 길이는 0.388m 줄어든 7.3m, 전체 중량은 300kg 줄어든 1.7톤인데 탄두 중량은 오히려 50kg이나 더 늘어난 250kg이고 사거리는 무려 15